네, 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수학과 수호쌤입니다. 네, 우리 1편에서 여러분들 세 가지 봤었죠? 첫 번째 지수, 두 번째 로그, 세 번째 상용 로그에 대해서 개념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네 번째 편입니다. 네 번째 편. 우리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래프를 좀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함수 그래프 차근차근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그래프 보시고 이제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지수 함수부터 볼 건데요. 일단 써놓고 시작할까요? 지수 함수입니다. 선생님이 1편에서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1편에서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수를 썼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형태가 바로 뭐였냐면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쓰는 형태였죠. 그죠? 선생님 왜 이걸 괜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이 지수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 지수 함수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이런 모양꼴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내가 그때 우리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지수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걸 확인해보는 작업을 오늘 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x가 지수인데 얘가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돼 버리면 이 a가 얘는 밑인데 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1편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결과물인 y값도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치?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자. 좀 크게 그릴까요? x축이 있습니다. 야, 함수를 하란다. 함수니까 우리가 좌표를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x축 y축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무슨 그래프를 그릴 생각이냐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좀 그릴 생각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모르겠으면 점을 하나 찍어보는 게 좋은 거야. x가 0이야. 근데 x가 0이면 2의 0제곱 몇이죠? 1이잖아. 그치? 즉 x가 0일 때는 1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가 1이라면 x가 1이라면 y값은 2가 될 것이고요. 대략 찍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일 때는 4라는 점을 지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점점 커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버릴 거야. 근데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지수에서 마이너스를 없으면서 수 전체가 분모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 결과는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때 2분의 1. 마이너스 2일 때는요.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죠. 마이너스 100일 때는요. 2의 100제곱분의 1이 될 거야. 즉 얘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어서 그린다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가 바로 2의 x제곱 그래프예요. 즉 얘는 x값이 점점점 커지면서 쭉 올라가지만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즉 무한소로 간다면 얘는 점점점 y값이 0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맞죠? 그죠? 근데 선생님 하나의 그래프를 더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 하나의 더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숫자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내가 얘 모양을 살짝 바꿔놓자고요. y는 얘가 2의 몇 제곱이죠?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되어버리겠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가 뭡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죠. 그 얘기 뭐 했단 얘기야? 여기서 1로 갔다는 얘기는요. 여기 뭐 했단 얘기냐면 y축 대칭했다는 얘기예요. 대칭. x의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릴 땐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접어버리면 되겠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대가 콤마니. 이게 쫙 접는 거. 그러면 이 그래프는 1로 가버리고 이 그래프는 1로 가버리겠죠. 그러면 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요. 어떤 식으로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y축에 대칭시키면 그리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얘인데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지수함수에 우리가 똑바른 정의를 한번 나면 즉 요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은 달리 그려집니다. 요 a 값이 요 밑이 1보다 크다면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어버리고요. 요 밑이 1보다 작다면 감소하는, 즉 감소한다는 얘기는 x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은 감소하는 거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감소함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어버리겠죠. 즉 지수함수는요 두 가지 그래프의 개형이 납니다. 증가하는 그래프와 감소하는 그래프. 근데 그 기준은 밑의 범위에 따라서 밑이 1보다 크냐 그리고 1보다 작냐. 단 밑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렇게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가 두 가지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얘는 보편화시킨다면 지수함수 그래프가 맞으나 y는 ax 제곱 그래프가 맞으나 단 a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는 증가한다 그래서 증가함수다라고 부를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노란 그래프도 y는 a의 x제곱 그래프가 맞습니다. 근데 얘는 a 값이 몇과 몇 사이에요? 0과 1 사이가 됐을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감소함수다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근데 여기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 그래. 알겠어요. a 값이 1보다 크면 이게 증가하는 그래프고 a 값이 0과 1 사이 나면 이게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 밑이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여기다 대고 하나의 그래프를 더 생각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y는 자기가 좀 좁은데 y는 3의 x제곱 그래프도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이 하얀 그래프 보세요. 여기는 무조건 1이라고 말씀드렸어. 근데 요 2의 x제곱은 제 x그래프는 1일 때 2가 나오죠. 여기가 2죠. 하지만 이 그래프는 x가 1일 때 3이 라는 점을 지나요. 그죠? 이 밑이 커지면 얘는 더 세워지겠네. 그럼 반대로 이쪽은 어떻게 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그려지겠죠. 이게 바로 y는 3의 x제곱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2의 x제곱 그래프보다는 더 y축으로 붙는 형태가 되어버리죠. 단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왜? y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이걸 가지고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파란 그래프를 대칭시키면 되겠네. 2의 x제곱 그래프를 2분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대칭시켰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노란 거를 대칭시키면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단 절대값이 작아졌지만 y축으로 붙은 결과가 돼버렸지. 즉 이걸 외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a 값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지만 증가함수일 때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붙는 더 세워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단 a 값이 0과 1 사이 때는 감소함수지만 이 절대값이 작아져야지 더 y축에 붙는 거야. 이걸 외우면 안 된다고. 이해를 좀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었던 내용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지수함수를 정리한다면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두 가지가 그려지더라. 그 첫 번째 y는 a의 x제곱 그래프는 첫 번째 이렇게 그려지더라.
얘는 a 값이 1보다 큰 경우다. 정리할 수 있겠죠? 이때는 뭐다? 증가함수다. 하지만 a 값이 0과 1 사이라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감소하더라. 얘는 a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더라.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세워지지만 이 경우는 절대값이 작아져야지 더 세워지더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보자. a 값이 1보다 크면요. 뭐다? 증가함수다. 여러분 옆에 적었지만 선생님이 정리할 겸 다시 한번 적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a 값이 0과 1 사이라면 a 값이 0과 1 사이라면 얘는 감소함수더라. 감소함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알겠어요. a 값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고요. a 값이 0과 1 사이 때는 감소함수예요. 그러면 a 값이 1일 때 어떻게 해요? 중요한 얘기죠. 1보다 큰 거 있고요. 0과 1 사이 있잖아요. a가 1인 경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a 값이 1이에요. a 값이 1이면 x에 뭐가 들어가도 y 값은 무조건 1이겠지. 즉 여러분들 a 값이 1일 때는요. y 값이 다 1 나온다고 x에 뭐가 들어가든 y 값이 다 똑같이 나온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항등함수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래서 a 값이 1일 때는 굳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여기가 1이 될 거니까. 그죠? 이제 우리 포인트 하나 잡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 하얀 그래프든 노란 그래프든 점점 y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거죠. x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x축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요 y 값은 0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0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즉, 요 그래프는 한없이 0에 가까워져요. x축에 가까워져요. 요 노란 그래프도 x축으로 가까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x축을 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예요?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는 점근선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럼 아직 평행 이동하지 않은 그래프야.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의 점근선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냥 x축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다면 y는 0이 되어버리겠죠. 됐습니까?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걸 그냥 놔두면 좋은데요. 얘를 약간 변화를 줄 겁니다. 얘를 변화를 줄 거예요. 내가 변화를 준다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야. y는 a에 x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라고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플러스 m이다. 이렇게 써버릴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원래의 기존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준 거야? 여러분 알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제곱 넣었잖아요. 요거 넘어가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m 제곱을 뭐라고? 이게 뭐 해준 거냐면 x축으로 뭐 해준 거야?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시켜준 거야. 그지? 그러면 요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n만큼, n만큼 이동시켰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보편화시키면 연립 이거 주로 mn이라고 많이 쓰죠. n. 나도 영어 배운 사람이니까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야. 그죠?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이 그래프는요 무조건 무슨 점을 지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무조건 얘는 0,1을 무조건 지나죠. 그러면 이 0,1도 같이 x축 n만큼 y축 n만큼 무조건 이동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무조건 무슨 점을 지나겠어요? n, 1 플러스 n 점을 무조건 지나겠지. 왜? 요 점도 이만큼 평행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점근선의 방정식이 바뀌죠. 이 그래프를 아무리 x축으로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들 이 점근선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즉, 이 x축의 이동은 점근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면 이 정근선이 바뀌겠죠. 위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정근선은 Y축으로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근선이 바로 뭘로 바뀌냐면 Y는 N으로 정근선이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죠? 보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포인트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처음에 지수함수 이렇게 적었죠. x가 실수 전체원일 때 a 값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고 y 값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세요. 모든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다 존재하죠. 즉 x 값은 실수 전체가 돼요. 하지만 y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안 나오잖아요. y 값이 0보다 큰 것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전체, y의 범위는 0보다 크다. 그럼 우리는 함수니까 뭐를 정의해야 돼?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을 정의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함수잖아. 함수는 정의역, 치역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역은요. x는 뭐보다 큽니까? x는 실수 전체가 돼버리겠죠. 그죠? 모든 x값에 대해서 우리는 y값이 다 같으니까. 하지만 치역은요. y는 반드시 0보다 커인 것만 나오게 되겠죠. 그죠? 0보다 큰 쪽만 그리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정의역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여기 평행 이동시켰잖아. 평행 이동시킨 얘도요. 정의역은 똑같이 x는 실수 전체가 될 겁니다. 전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치역은 여러분 치역은 정근선을 따서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정근선보다 위쪽이 돼야 되겠죠, 치역은요. 그래서 y는 n보다 큰 쪽이 바로 치역의 범위가 돼버리겠네요. 됐습니까? 보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수함수는요. 크게 두 가지 그래프가 그려져요. 증가하는 그래프와 감소하는 그래프. 그리고 이 증가하는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이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붙지만 감소하는 그래프에서는요.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y축에 붙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맞죠? 그 다음에 a값이 1일 때는 항등함수가 되는데 이건 부수적인 거야.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형태에서는 정의역이요. x는 실수 전체지만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였어. 이 y가 바로 뭐였던 거야? y는 0이 바로 정근선이었던 거야. 근데 이걸 평행 이동시키면 x축으로 아무리 이동시켜도 정근선은 변함이 없어요. 정근선의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치역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y축의 이동은 정근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동했을 때 치역의 범위는 y값이 0보다 크다가 치역이 되어버린다. 그거까지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a값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값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래프를 편안하게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정근선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보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수함수를 말씀드리고요. 또 이걸 조금 정리해드릴게요. 우리들 로그 함수도 이제 갈 거예요. 보자. 근데 여러분 자기가 쫓아 내가 여기다 어떻게 로그 함수 다 쓰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이 부분을 잠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정리하셨죠? 지웁니다. 지운데 이제 할 일 없죠? 뻘쭘하죠? 여러분들 했던 거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보자. 깨끗이 지우고요. 깨끗이 지우고. 이제 우리가 로그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수 함수 아니면요. 로그 함수는 굉장히 쉬워져요. 내가 두 번째 로그 함수로 넘어갈 겁니다. 로그 함수는 어떤 꼴이었냐면 y는 로그 a의 x제곱 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 내가 지금 하는 말 이게 왜 그래? 라고 의심이 들면요 여러분들 1편 2편 넘어가셔야 돼요. 보자. 여러분들 지수와 로그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2편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요 무슨 관계에 있어? 뭐 살아가는 관계야? 그런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 둘은요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둘은 역함수 관계에 있어. 그거 우리 잘 알잖아.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요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던 거 아닙니까? 대칭? 이 로그 함수 그래프는요 지수 함수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x가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x가 실수 전체 확인하면 a 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했고 y 값도 0보다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요 x의 범위는 뭐가 돼야 되겠어? y의 범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왜? x, y 잘 바꿨잖아요. 역함수잖아요. 여러분들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친 a도 0보다 커야죠. 그리고 이 y 값은요 요 실수 x의 범위가 따라와서 얘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로그 함수 그래프는 뭘 가지고 그리자? 지수 함수 그래프를 그리자. 근데 지수 함수는 두 가지 그래프가 있었다. 첫 번째 뭐? a 값이 1보다 클 경우. 두 번째 a 값이 0과 1 사이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눴죠. 그러면 그래프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네. 여러분들 a 값이 1보다 컸어요. 지수함수 그래프가 뭐였나요? 기억나셔야죠. 이렇게 됐죠. 얘가 y는 a의 x제곱 그래프였습니다. a 값이요 0과 1 사이에요.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 그래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답이 안 돼요. 안 난 거야. 얘는 y는 a의 x제곱 그래프가 되겠죠. 둘 다 또 y는 a의 x제곱입니다. 단 a 값이 1보다 클 때 a가 0보다 1보다 작을 때 0부터 1보다 작을 때 그치? 근데 이 그래프를 뭐하면 로그 함수 그래프가 되더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자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자고요. 그러면 걔가 뭐가 되더라? 로그 함수 그래프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 요점이 몇이었어요? 요점이 1이었죠. 그럼 요점은 1로 가고 쫙 접었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가 y는 로그 a의 x 그래프가 되버리는 겁니다. 얘도 내가 접으면 얘는 1로 갈 것이고 얘는 1로 가겠죠. 그리고 또 여기 1 지나고 여기도 1 지나야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가 바로 y는 로그 a의 x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죠? 보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즉 로그 함수 그래프도요 이렇게 두 가지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 로그 함수 그래프도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 커지잖아요. 지수 함수도 x값 커지면서 y값 커졌고요.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밑이 1보다 크면 무조건 증가함수네. 그걸 요 그렇군요. 보자. 하얀 게 지수함수였습니다. 노란 게 로그함수예요. 로그함수도 x값이 커지면서 y값 밑으로 내려가죠.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였고요. 밑이 0과 1 사이라면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무조건 감소함수네. 맞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여기서 이 로그함수는 점점 y축에 붙죠. 이 그래프도 점점 y축에 붙죠. 그러면 이 y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또 점근선이다 라고 부르겠죠.
이 y축도 점근선이 되겠죠. 그럼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x는 0이라고 써야지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겠죠. 됐습니까?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 로그 함수는요 x가 0보다 큰 반드시 커야 된다 그랬죠. 노란 그래프 두 개는 다 0보다 큰 쪽만 그림이 그려지죠. y 값은 전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함수니까 뭐는 적어야 된다? 우리는 정의역과 시역은 반드시 적어두고 가야 된다. 정의역은 x는 뭐다?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x는 0보다 크다. 시역은 y는 실수 전체에서 y값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아직 평에 이동시키지 않은 y는 로그 a의 x 그래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얘에서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점근선은 바로 뭐가 되더라? 점근선은 x는 0이 되더라. 됐죠? 그죠? 로그 함수 a 값이 1보다 크면 증가하고요. a 값이 0과 1이라면 감소합니다. 그럼 또 공부해야지. 선생님, a 값이 아까 우리 1인 것도 있잖아요. a 값이 1인 거. a 값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a가 1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나와. 여러분들, a의 1에 몇 제곱한 게 x잖아요. 이 x는 무조건 1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a 밑이 1이면 x는 무조건 1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y 값은 모든 수가 다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a 값이 1일 때는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x 값은 무조건 1이고 y 값은 전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근데 이거는요 함수 아니잖아요. 하나의 x 값이 수없이 많은 y 값이 같잖아요. 이거 함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은 취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함수에서만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또 이걸 가만 놔두겠냐고. 가만 안 놔두죠. 선생님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렇게 바꾸겠죠.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m 그리고 플러스 n으로 바꾸겠죠. 또 뭐 한 거야? 또 평에 이동시켜 줄 거야. 일로 갈 때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에 이동시켜 준 거예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라고. 이 두 개의 노란 그래프를요 위아래로 아무리 노란 그래프도 정근선에 영향 안 받죠. 근데 이 원래 그래프는요 무조건 뭐는 지나요? 1,0은 무조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도요 이 그래프는요 똑같이 x축 n만큼 y축 n만큼 이동해야 되겠죠? 그럼 무조건 무슨 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얘는 n 플러스 1,n은 무조건 지나는 거네. 그리고 이 정의역은 얘가 x가 0보다 큰 쪽만 그려졌어? 근데 위아래로 올라가도 얘는 상관없어? x축의 이동량을 갖죠. x축의 이동량. 그래서 x는 뭐보다 커야 되겠어요? x는 여기 생각해봐. 얘가 x축으로 이동을 쭉 해야 돼. 그래서 x는 n보다 큰 쪽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똑같이. 그죠? x축 n만큼 되겠죠. 몇 n만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역은 y는 또 실수 전체 나오잖아요. 아무리 이동해도. 그죠? y는 실수 전체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면 점근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근선은요 y축 이동인 요 n은요 상관없더라고요. n만큼만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점근선은 뭐가 되겠어요? 점근선은 x는 m 이게 점근선이 돼버리겠죠. 됐습니까? 그죠? 보자. 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 간에요 밑이 1보다 크면 무조건 증가함수고요. 밑이 0과 1 사람 무조건 감소함수예요. 그리고 얘는 정근선이 뭔지
그리고 평에 이동한 정역, 치역, 정문선이 뭔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 이제 결론 내리게요.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뭐를 잘해야 돼? 그래프 잘 그려야 돼. 그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정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 정문선이 뭔지가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보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짧게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뭔지 잡으시고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보자. 근데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개념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넘어가서 5번째 편이 되겠죠. 여러분들 5번째 편에서는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연장선이에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지수 로그 부등식,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개념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중에 수능 때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연습하시고 반드시 필기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열린학원 수호쌤이었습니다. 네.